그러니까 자, 창의성에 대해서 그 영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도파민에 의해서 생기고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그 성공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감이 많아지고 성공 경험을 많이 느끼면 도파민도 더 많아지고 근데 그 성공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주도성이고 자기 결정성이고 자기가 그 좋아하는 것에서 실제 자기가 뭔가를 느껴야지 좋아진다는 거죠. 누가 자꾸 뭔가를 떠먹이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면은 그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월급 받으니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심리가 바뀌는 순간 창의성이 줄어들어요. 도파민이.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더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건데 깨닫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근데 인간에게 영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저번 강의에 했던 거랑 연결 짓자면은 신이 전지전능을 포기함으로써 예측 불가능성과 차별성을 만들므로써 그 차별성은 네겐트로피라는 것, 즉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므로써 생명력을 만들었고 무지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듦으로써 생명체들이 그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면은 성적인 쾌감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으로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동굴 속에 태어나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그 이데아의 세계, 실제 그 광명의 세계는 못 보고 그림자밖에 못 보는 상태. 그래서 뭐 쇠사슬로 묶여 있는 죄수들, 동굴 안쪽만 바라보고 있는 이게 동굴의 비유인데, 저는 그 비유보다는 벽돌로 둘러싸여 있는 성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전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 창의성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창문을 하나씩 내게 되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썬루프처럼 이렇게 차도 지붕을 뚫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위에서 또 해가 쫙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산소도 들어오고. 그렇게 창문을 하나씩 내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그게 이걸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동굴 또는 벽돌로 둘러싸인 성 안에서 빛을 받지 못하는 그 빛이 이제 전지전능성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신의 전지전능성과의 단절된 상태로 딱 태어난단 말이죠. 거기서 창문을 하나씩 내는 거예요, 이렇게. 죄수가 이제 탈옥을 시도하는 거죠. 알을 깨는 거랑 똑같죠. 헤르만헤세. 데미안에 나오는 알을 깨는 거. 벽돌을 깨면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요. 그럼 그 빛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뭔가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음에도 창의력이 발현되는 케이스를 봤을 때,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창문을 내므로써 창 밖에서 그 신의 전지전능성이 우리 두뇌에 영향을 준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느낌이 두뇌 뇌파를 연구해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파 중에서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의 동심의 영역이 그게 오타났네. 동심, 영명? 오케이. 동심이 되면 영명해진다, 이제 이런 뜻으로 제가 쓴 것 같은데, 세타파 상태가 3세에서 8세 사이에 아이들이 세타파 상태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근데 재미있는 게 3세에서 8세 사이에 아이들이 상상력이 좋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상상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거냐? 두뇌 안에서 나올까요? 그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이? 막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들이? 한 3세, 8세 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소꿉놀이 할 때 한번 보세요. 막 뭔가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자기 두뇌 안에서 나오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세타파 상태라는 것이 인간이 최면에 걸렸을 때, 영감이 막 떠오를 때, 그다음에 초능력을 발휘할 때 인간의 두뇌가 세타파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성 밖에 있는 어떤 전지전능성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게
세타파의 두뇌예요. 이게 몰입이라는 책을 쓴 황동문 박사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문제에 고민한 다음에 낮잠을 잔대잖아요. 낮잠을 잘 때 일어날 무렵에 해답이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잠자다가 일어날 무렵이 바로 세타파로 바뀌는 상태예요, 두뇌가. 우리가 이제 렘 수면, 꿈을 막 꾸고 나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약간 몽롱한 상태. 그러니까 반은 절반은 잠들어 있고 절반은 깬 상태. 그게 세타파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최면에 걸린 상태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3세, 8세 사이에 최면에 걸린 상태라고 봐야 되고 3세, 8세 사이에 주변의 어른들은 굉장히 행동과 말과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애들이 어렸을 때. 최면에 걸린 상태니까. 절대 얘네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배우는 거죠. 이 상태. 그 부모가 했던 행동이 그대로 각인이 되어버리는 나이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아까 처음에 그 월급을 받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 창의력이 떨어지고 월급을 안 줘도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레고를 디자인하는 20만 명의 그 아웃소싱 월급 안 받는 디자이너들처럼 재밌으니까 뭔가를 할 때 막 자꾸 아이디어가 생긴단 말이죠. 그 상태가 이 어린아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나한테 이익도 안 생기고 월급도 주지 않는데 그게 좋아서 어떤 일을 하는 상태가 바로 동심의 상태라는 겁니다. 동심의 상태. 그러면 창의력이 폭발하게 되고 세타파가 될 가능성이 많고 몰입도 훨씬 쉬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즐기는 거기 때문에 더 쉽게 몰입하게 되죠. 그러면은 저는 그 벽돌 성 안에 갇힌 우리 두뇌가 신과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자, 제가 아까 마약을 먹은 사람들은 두뇌가 예측 불가능성에 시달린다고 얘기했죠. 물론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환상이 나타나겠지만, 자, 안 먹어봤지만 그 먹어본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확이 나타난대. 문제는 뭐냐면 그저 신과 연결된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 마치 그 무병에 걸린 사람처럼 돼요. 그 길거리 지나가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자식 얼굴도 막 떠오르고. 이게 신과 접속은 됐는데 뭐가 문제죠? 그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될지 포커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점만 봐주다가 인생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근데 노벨상 수상자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의 뇌파가 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두뇌 속에. 그게 바로 감마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타파라는 것은 우주의 신성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뇌파예요. 근데 그 가능성은 어떤 상태일 때 가장 많느냐? 3살부터 8살 사이에 어린아이의 마음일 때가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뭔가를 개발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사업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쓸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해요. 벌리는 대로 다 나는 사회 환원하겠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사업 자체를 즐기는 거죠. 자,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때 나는 이걸 절대 축적하지 않겠다. 버는 대로 다 베풀고 나는 또 다른 사업으로 난 또 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바로 세타파 상태가 되는 겁니다. 동심의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잘 떠올라요. 자기가 동심이 됐기 때문에. 물론 동심이 아닌 뭐 6살짜리 애도 있을 수 있는데 대략 5살에서 7살 사이라고 칩시다. 인간 스스로 어른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감마파 얘기를 해볼게요. 감마파는 이럴 때 온다는 거죠.
뭔가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되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걸 생각을 할 때 감마파가 된다는 겁니다. 또 추리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뭔가를 추리를 할 때, 그리고 어떤 통찰이 생길 때 두뇌가 감마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파는 입체적인 지각이라는 점에서 뭘 가지고 있죠? 포커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자기 그 현재의 어떤 발전 정도, 자기 회사의 사정, 또는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몇 퍼센트가 생물학이고 몇 퍼센트가 물리학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게 입체적 지각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간은 지독한 공부를 통해서, 엄청난 독서를 통해서 자기 두뇌를 감마파의 상태로 만들지 못하면, 비록 그 사람이 동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욕심 없는 마음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진짜 창의성이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진짜 창의성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동심,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소한 자기가 발담근 분야에서 달인이 돼야 돼요. 완벽한 달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 같은 고수가 진짜 가장 창의적인 거죠. 실력은 굉장히 고수인데 마음은 어린애야. 이런 사람들이 가장 창의적인 성과를 냅니다. 두뇌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미래 장래 꿈을 설계를 할 때 왜 꿈이 큰 게 좋냐면은 목표를 사회하고 타협해서 잡잖아요. 그럼 실패 확률이 더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자기가 나는 1000억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00억이라는 것은 좀 우리 집안 자본도 없고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래 난 100억만 벌 거야.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 그냥 딱 세게 잡아버려야 된다. 그러면 꿈을 세게 잡을 때 그 사람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겁니다. 한 30년 걸리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을 작게 잡은 사람들은 뭐냐면 두뇌가 단기적으로 돌아가요. 5년 내에 한 10억?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두뇌는요, 그러니까 꿈을 현실적으로 책정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동심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심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타협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른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뭐냐면은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100,000원짜리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꿀 때는요, 그 어린아이처럼 꿈을 꿔야 돼요. 그냥. 그리고 이게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한 30년에서 50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큰 꿈을 지금부터 그냥 준비하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해줘야 돼, 부모가. 그럼 그 사람은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아까 뭐냐면은 성공 경험을 한 그 도파민이 많은 아이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포부가 커요. 그리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것을 이룰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아. 상당히 꿈꾸는 동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보고 그걸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준비를 하겠죠. 바로 그 친구가 달인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감마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20년이나 30년 정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달인이 되냐고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꿈을 현실적으로 잡아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10년, 20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꿈이 너무 현실적이니까. 두 가지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의 두뇌는 세타파도 되지 않고 감마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산적인 창의성은 감마파와 세타파의 결합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에밀 쿠에의 무노력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평행우주론이니 뭐 양자물리학이니 와칭이니 시크릿이니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무노력의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발명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자개미, 그러니까 로봇개미를 발견한 사람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봇개미를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그 소형 로봇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이거 어떤 사업가한테 얘기했더니 당장에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몽골 같은 사막에서요, 그 로봇한테 금만 캐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땅속에 들어가서 금만 채취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채취 비용이 거의 1000분의 1로 다운돼요. 금을 채취하는 비용. 로봇개미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한 발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명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어려서요 발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발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대단한 발명을 했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왜냐면요, 발명하느라고 너무 바빴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동심의 상태입니다. 정말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걸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항상. 그게 셋다파 상태예요. 즐기는 상태. 자기가 즐기고 있다는 것조차도 까먹을 때도 많죠.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언제 생산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걔가 10년, 20년, 30년이 된 거죠. 결국 달인이 된 거예요.